며칠 전 2026년 2월 23일 밀양에서 거대한 산불이 발생해서 헬리콥터 50여 대가 출동하여 며칠 진화 작업을 해야 했고 2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엄청난 국가 재난이 발생했는데, 산불의 원인이 시골에서 버스 정거장을 잘못 내린 80대의 노인이 길을 헤매다가 도랑에 빠지고 날이 추워져 산에서 낙엽을 긁어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 이 산불의 원인이었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로 인해서 자기 하나 편하게 따뜻하게 하려고 낙엽을 긁어 모아 대형 국가재난 산불을 만드는 경우는 전국에서 불량배 사기꾼 흉악범 악인들이 모여서 쉽게 돈 벌고 국민의 등을 쳐먹는,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 왔기에 이것과 비교하여서 국민에게 경고하고 또한 고발하는 바입니다. 정치권이 올바른 인간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사기꾼 이명박근혜 이후에 저절로 정치를 얻어먹고 5만 가지 비리 많은 제가 좋아하는 계집애들과 불량배들을 모아서 기쁨조 정부로 나라를 몰락시킨 악인이 문재인이며, 이후에 매춘부라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증거와 증인이 보도되었던 매춘부 줄리와 윤석열 깡패 정권, 그리고 삼성과 박지원이 야합해서 만들어낸 정권으로 도저히 대선에 나올 수 없는 극한의 불량배 사기꾼을 당선시킨 불량배 이재명까지, 민주당에서는 아주 질이 나쁜 악인 기쁨조 정부의 문재인이 추미애, 송영길, 이낙연, 그리고 박지원 같은 악인들이 당대표와 요직을 거쳤으니 거기서 그 인간들의 구미를 충족시켜서 올바른 인간들이 공천될 수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의 그 경상도 당이야 한물 더하면 더했지 거기에 지지지 않는 쓰레기 정당이니, 이런 전국에서 쉽게 돈 벌고 국민 등쳐먹는 게 일인 악인 불량배 사기꾼 흉악범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라는 것은 백에 백이면은 부실 비리 범죄 음모 투성이죠. 한국에서 100년 묵은 불효 간신으로 손꼽히는 뇌물 전과자로 사기꾼으로 불리는 박지원이란 노무를 봅시다. 박지원이가 올해 84세인데, 박지원이는 과거 한인 회장으로 있으면서 전두환이가 미국에 갔을 적에 살인마 전두환을 가리켜서 영웅적인 결단을 내린,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고 아부했던 인물이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광주 개새끼들아 술 마시고 잘 간다는 그러한 욕설을 전에 SNS에 올린 적이 있었고, 전라도에서조차 박지원이라면은 그 쓸개가 있는 인간인지 하고 불신을 하는 인간인데, 문재인과는 등이 진 이후에 악질절세 악마절세로 틈만 나면 기어나와 국민의 등을 쳐먹어서 국민에게 사기꾼으로 보이는 악마절세 안철세를 대통령 만든다고 신당을 만들면서 출석했다가 다시 문재인과 기어들어가 거기서 국정원장을 해먹은 몹쓸 인간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과 같은
흉악한 몹쓸 인간을 국정원장으로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비리 많은 기회들과 불량배들로 기쁨조 정부를 만들어서 국가를 몰락시키고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고 체육회장 이기흥이라고 수십억 사기 횡령범을 비서실장 때 사면해서 1년 넘게 혈세를 쏟아부어 IOC 위원까지 만들고 대한체육회를 9년 동안 이러한 사악한 사기 전과자에게 맡긴 이 문재인이라는 아기는 진정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궁창 쓰레기들에게 아부하고 눈에 받는 전국에서 돈 쉽게 벌고 국민 등쳐먹는 게 일이 대부분인 불량배 사기꾼 흉악범 악인들을 모아서 정치를 반복하는 것이 여의도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 수십 년 되었죠. 사기범죄 전과로 감옥에 들어가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한쪽 눈을 멀게 된 애꾸 박지원이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서해에서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데 조업 지도를 하던 공무원이 북한 놈들의 총에 의해 사망하자 이것을 월북으로 몰아서 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악인이 박지원과 서훈 국정원장 이 사악한 악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문재인 쓰레기 정권 시절에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 주민들의 입국까지 막는 조처를 했는데 그 입국을 막게 된 주동자가 서해 피격 사건처럼 북한 놈들 눈치를 보아야 하는 국정원장 서훈과 박지원이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빨갱이 놈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주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제3국에서 도망다니다가 여러 사람이 사망하게 만든 것은 악마들이나 하는 폐륜이라고 말해서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악마들 그 중에서 악마 중에 악마 불려우 중에 불려 간신 중에 간신 박지원이가 84세가 되어서 하루를 더 살려고 밀양에서 산불을 낸 산불 방화범처럼 지금 국가 전체를 엄청난 소용돌이 무질서 혼란의 부정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죠.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서해 피격 사건에 엉뚱한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간 그 악마들이나 하는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서훈이와 박지원이를 무죄 판결한 중앙지법의 지기현이의 묻지마 판결도 참 이런 나라에서 사는구나 하는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극악한 악마의 묻지마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직접 서훈이와 박지원이가 지시했다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국정원에 주동한 그 책임자인 서훈이와 박지원이 외에 이러한 친북 종북파들의 외에 그 대안으로서 조민하는 공무원을 사살하게 만들고 또 그 사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만든 것이 박지원 외에 가능성 있는 인물이 과연 누가 더 있겠습니까? 국민은 묻지마 범죄에 당하고 또 한 번 다시 묻지마 법원의 묻지마 판결에 의해서
묻지마 사망을 하는 묻지마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류 후 간신히 삼성에 들러붙어서 삼성 이재용의 기소, 항소, 상소 때마다 나와서 이재명의 홍보수 역할을 하며 검찰을 비난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지원이는 오래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이었을 때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의 사장실에서 DJ 정부에 호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술잔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는 그 증언이 홍석현에 의해서 알려졌는데, 그 뒤로 서먹해진 홍석현이와의 관계에서 얼마 전에 이건희가 갑자기 사망하고 나서 이재용이는 재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삼성이 원주인인 중앙일보를 홍석현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홍석현이가 이것을 거부하며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하는 억지 논리를 펴서 서로 싸우다가 이에 홍석현이가 이재용이의 뇌물 비리를 JTBC를 통해서 손석희로 하여금 고발하게 만들어 이재용이를 구속시킨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삼성의 비리를 고발했던 김영철 변호사에 의하면 중앙일보도 원주인은 삼성이고 홍석현이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맡겨두었던 중앙일보를 조카 이재용이가 우리 대대의 것이니 내 포켓에 다시 되돌려달라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런 이재용 측의 반환 요구에 홍석현이는 과거에 삼성에서 준 돈을 검찰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중간에서 인마이 포켓한 배달 사고를 저지르고, 또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조사받아서 6개월 정도인가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남의 것을 슬그머니 제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건 내 거요 하고 완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이건희 사망하고 나서 벌어진 홍석현이와 이재용이의 불화관계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련에 치고 물리는 재산 싸움 속에 홍준표는 외삼촌이 JTBC로 조카 이재용을 죽였다 하고 핏발을 세운 적이 있죠. 삼성에서 하는 일 없이 상무 노릇을 하고 있는 박지원의 사위가 마약을 밀수하고 또 흡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삼성의 사법부 로비력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삼성에 아부하고 삼성에서 떡을 얻어먹는 박지원이 분류 후 간신히 드디어 탄생을 해서 홍석현이와 이재용의 불화를 틈타서 끼어들어서 삼성의 등을 얻고 지금 정치권을 분류 후 간신 박지원이가 분류 후 간신히 잔머리를 굴리면서 거대한 물주인 돈주인 삼성의 이재용이를 미천 삼아서 한국 정치를 농락하고 고스톱 섰다에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증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 개발본부장 유동규의 증언에 의하면 이재명이 이석기의 내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도 기소되지 않자 이재명이 측근히 김수남 수원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 50억 클럽의 김만배에게 50억을 수혜받은 김수남은 전화로 이재명의 측근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김만배라고 하는 통화를 곁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장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자살한 도시개발본부 1차장 김문기를 모른다하며 대장동 사건 자체와 자신과 무관하다는 그러한 선거 전의 발언이 허위 사실로 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24년 11월에 징역형 받은 판결이 2025년 3월 4개월을 지연하다가 서울고법의 재판장 정재호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날개를 단 듯이 순풍하여 대권에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2025년 3월 정재호 판사의 판결을 접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틈만 나면 여비서들 여배우와 불륜 혐의의 법인카드 도둑질과 또한 다른 중대한 범죄자의 사기꾼을 국가 대권을 맡길 수 있는 막중한 국가 위기에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는 간청의 호소를 보낸 적이 있는데 국가 위기를 감지한 대법원은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대선 전에 조석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는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상급 법원의 법원 위계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면서 불과 몇몇 법관들을 모아다가 이것이 마치 전국 법관들의 의사인 것처럼 확대하고 선동해서 삼성에 휘하있는 미디어와 함께 선동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을 당선시킨 것이 법관회의인데 법관회의의 부의장 이호산 판사는 서울고법 정재호 판사의 서울대와 광주 살레시하고 손후배 사이이니 국민은 이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은 대법원의 정상적인 판결 기능까지 무력화시켜서 극악한 악인을 대권에 당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걸로 유명한 직선적인 김동진 판사의 경우에 법관들이 몇 명 나서서 법관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서로 앙숙관계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삼성의 이재용이하고 이재명이가 서울고법 판결 6일 전에 만나서 히덕거린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무력한 국민이더라도 사법부 로비가 막강한 삼성이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낭떠러지에 몰려있던 이재명에게 기쁜 소식을 선물하고 앞으로 이재명이의 충성을 서약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혐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서로 앙숙 관계였던 이재명과 이재용은 이재명이가 삼성의 부당한 범죄 수익을 수조 원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삼성 본관에 몰려가서는 삼성 이재용이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시위 데모까지 했었던 것이 이재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철천지 원수의 두 사람이 기이하게도 서울고법 정재호 판사의 판결 선고 6일 전에 만나서 희덕거리며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아부를 했고, 삼성의 휘하에 있는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이재명을 비난하다가 돌아서서 지지와 홍보로 바뀐 것이 어떻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비난에 올인하였던 보수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삼성의 사돈 기업으로서 이후에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홍보하는 나팔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것이 이재명과 이재용이 만난 직후의 일이라면 이 사실관계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치 바보이거나 사실을 오도하려는 사람들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는 나서서 선동하기를 남은 재판도 재판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하는 개소리를 떠들었는데, 아니 뇌물 범죄로 사기 전과자이며 불효 간신인 박지원이가 무슨 권한으로 제가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도 아닌데 이재명이의 재판 불가를 주장하고, 이런 일련의 내란 범죄 집단에 의해서 대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고, 또한 모든 미디어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또 대한민국 법률 사상 도저히 발생하지도 않았던 범죄자의 재판을 당선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 재판을 무기한 연장하고, 민주당의 똘마니 김영민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면 재판 중단을 입법화하자고 아부를 했고, 이제는 민주당의 불량배들이 모여서 중대한 범죄자의 공소 취소를 떠들어대는 것이 지옥의 아수라들의 무법천지 난동이지,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인 시민의 일반 상식에 의하면 서해 피격 사건으로 이재명을 당선시켜야만 제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80대의 불효 간신 박지원이 기획을 했고, 또 여기에 윤석열에게 매춘부 줄리를 품에 안겨 줬는데도 구속을 당한 삼성의 이재용이가 합세를 해서 서울고법과 법관회의를 장난치고 또 미디어를 장난쳐서 도저히 대권에 나설 수 없는
단군 이래 최악의 불량배 사기꾼 정치인을 대선에 당선시켜서 국가를 몰락의 재앙 위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파렴치하고 극악한 사기 범죄로 10년 정도 감옥에 있어야 할 악인을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생존을 담당하는 권력자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삼성의 돈이요 흉계요 박지원의 공작이라고, 또한 미디어의 장난이며 사법부 범죄 내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전 세계에 보여준 내란 범죄 사건 혐의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기관은 정상적인 국가 질서를 회복해서 그동안 이명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고 또 일 열심히 하는 윤석열에게는 매춘부 줄리를 붙여줘서 국가를 몰락시킨 삼성을 84세의 불효 악인 박지원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서해 피격 사건처럼 검찰에게 2년 구형 당한 범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이재명처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도저히 국가 지도자로 나서서는 안 될 사기범죄 불량배를 대권에 앉혔다는 혐의는 대단히 많습니다. 박지원은 삼성 재용이의 멘토로서 여러 가지로 잔머리를 굴리다가 삼성과 함께 한량하기 그지없는 불량한 제명의를 삼성의 바지 사장으로 앉혀서 이용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용도 폐기하려는 그러한 관측은 많죠. 이재명의 주변에는 인물도 없어서 성남에서 데리고 다니는 조폭 똘마니를 당선되자마자 총리 민석이의 비서관으로 임명하려 했다가 미디어가 이 아이가 성남에서 조폭을 하던 아이인 것을 알고 비판을 하자 철회를 했을 만큼 주변에 인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또한 사람을 볼 줄도 모르는 미천한 불량배에 불과합니다. 원내대표로 삼았다가 많은 비리의 보도로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김병기도 박지원과 오랫동안 호영호재하며 가까운 사이로서 박지원의 입김에 그 인사라고 보아야지, 김병기가 도대체 무슨 연고로 이재명이의 민주당 원내대표가 될 수 있는 타당성을 하나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리 많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혜원이만 하더라도 경상도 당에 있으면서 이재명이를 비난하고 이재명이의 대칭에 섰었던 그러한 여자아이인데 비리가 많고 도저히 이재명이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이렇게 비리투성이 엉뚱한 여자아이를 국가의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부총리로 임명하였던 것은 박지원이나 아니면 삼성이 삼성의 입맞춤대로 한국 경제를 갖고 놀기 위해서 만만한 비리 많은 여자아이 이혜은이를 오도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인지상정적인 판단입니다.